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벌써 5월의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5월이 저는 1년 12달 중에 가장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유를 봤더니 뭔가 기념일이 네. 타닥타닥 정말 촌밀하게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둘 챙기다 보니까 한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기운은 느끼지 못했는데요. 네. 뭐 기념일마다 챙겨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썩 뭐 싫지는 않지만 뭐 썩 달갑지도 않다. 뭐 이렇게 네. 들리는 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요, 저 솔직히 기쁜 마음으로 챙기고 있는데 이게 챙기다 보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에 제가 이젠 어린이도 아니고 어버이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라서 저를 위한 기념일이 없다 보니까 더 조금 슬퍼지는 것 같은데 네. 더 고민인 게 이제는 선물을 뭐를 해드려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더라고요. 그거는 완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벌써 고민인데요. 이분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차이나 코드의 과자 종합 선물 세트, 페이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이나 코드의 과자 종합 선물 세트 BJ 페이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그 좋아했던 네. 선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다 부질없더라고요. 과자는 그냥 이렇게 낱개를 사 먹어야 더 싸고 네. 맛있고 요새는 또 현금만 선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어버이날에는 저는 현금을 고이고이 예쁘게 말아서 꽃과 함께 네,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최고의 선물이네요. 네, 드렸더니 작년에 들었던 멘트 같은데 이상하게. 아 그래요? 작년 4월. 작년부터 했던 건데 예. 네. 설날부터 쭉쭉 써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행복해하세요. 네. 이건 뭐 받으시면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그럼요. 같아서 저도 한번 꼭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요, 왠지 5월을 가장 즐기실 것 같은 분입니다. 더 블링블링해져서 나타난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링블링한 한층입니다. 신나셨나요?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사실 5월 되면 제가 챙길 수 있는 게 어버이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엄마. 갑자기? 근데 진짜 이 5월에 그냥 제가 어버이날 빼고는 무슨 요일에 쉬지? 토, 일과 연결돼서 쉬나? 요거 정도 체크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다행히 차이나 코드는 그 모든 날을 비껴갔다는 거. 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10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보미 씨. 보미 씨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약속을 잡을 때 네. 주로 장소를 어디로 해서 잡나요? 저는 주로 익숙한 장소를 많이 가는 편이어서 친한 친구랑 약속을 갈 때는 늘 비슷한 장소에 가는데요. 뭐 아닌 경우에는 주로 뭐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앞 이런 곳을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약속 장소를 잡을 때는 초행길인 사람이 봐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눈에 띄는 장소를 보통 골라서 하는데 이런 장소를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업을 할 때 아니면 모델하우스 지나갈 네. 때 많이 들었던 네. 말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랜드마크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특히 서울만 해도 정말 잠깐 떠올려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페이쌤, 그럼 중국은 정말 어마무시하겠죠? 네, 말도 못하죠.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종로만 하더라도 경복궁 앞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고 네. 또 그 옆에 광화문역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청계천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또 시청 광장이 있고 네. 사실 제가 서울을 잘 모르는데요. 네, 오늘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높은 빌딩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의 자랑이자 또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받는 명소로 통하는 중국의 지역별 랜드마크. 오늘은 그중에서도 중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빌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중국의 랜드마크 빌딩 탑 10,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광조타, 광주타워입니다. 캔톤타워로도 불리는 이 광주타워는 광주시에 위치한 600m 높이의 방송 전파용 건축물로 634m 높이의 일본 도쿄 스카이트리 다음으로 높은 전망대입니다. 주 용도는 방송 전파 송신이지만 전망 기능에 상업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복합 시설인데요.
7,000여 개의 LED 조명 기구가 장착되어 밤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타워 전체를 감싸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세 엄청 나가겠는데요? 그것까지는. 9위는 베이징 구어마오大厦, 북경 국제무역센터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맞추어 건설된 이 빌딩은요, 330m의 높이 74층으로 현재 북경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 고급 빌딩 10개를 잇는 지하도가 개통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 우산 없이도 빌딩을 오갈 수가 있고요. 대중교통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8위는 션저 핑안金融中心, 심천 평안국제그룹센터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마천루가 우후죽순처럼 건설된 그 무렵 높이 600m의 평안국제그룹센터가 2016년 심천에 지어졌는데요. 유독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창 공사 중이던 2012년 무렵에는 철근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논란으로 2013년 중반까지 한때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고 하고요. 비행기 항로에 위치한 탓에 초기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난항까지 겪었는데요. 이런 어려움 끝에 지어진 결과 세계에서 4번째 높은 빌딩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진짜 높네요. 네. 7위는 난징绿地广场, 紫峰大厦, 남경 그린랜드 금융센터입니다. 쉽게 지펑타워라고도 불리는데요. 2016년에 완공된 이 빌딩은 높이 450m, 89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쁘다. 네, 남경의 역사에서 3가지 요소를 따와 디자인된 것으로 남경시를 지나는 양쯔강, 푸르고 무성한 풍경, 그리고 중국 문화에 자주 등장하는 기둥 타는 용, 이 3가지를 형상화하여 지어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양쯔강에서 용이 꿈틀대며 승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또 가까이에서 보면 용의 비늘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외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당연히 떠올릴 텐데 예전에는 저는 63빌딩이 제일 높고 세계에서 정말 제일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저도요. 생각했는데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63빌딩이 귀염귀염하게 느껴지네요. 진짜. 네. 중국의 빌딩 높이는 정말 스케일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0위를 차지한 광주타워는 야경이 정말 네. 예뻐요. 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시기에 맞추어서 준공을 한 만큼 이 대회 개막식 때는 타워에서 화려한 조명쇼와 불꽃쇼가 열리기도 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사실 뭐 광저우 타워가 이 높이도 높이고 의미도 의미지만 네. 안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타워를 빙 둘러싸게 돼서 설치된 나선형 5개 계단인 스카이워크가 정말 유명한데요. 바닥이 투명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저 이거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허리에 안전장치 같은 걸 하고 그러고 걷더라고요, 이게. 네, 그뿐만이 아니라요. 아찔한 높이에 설치된 다양한 놀이기구들도 유명한데요. 꼭대기인 112층에 설치된 스카이 드롭이 있대요. 이게 높이가 455m, 그리고 85m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궁극의 아찔함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높이 455m 타워 둘레를 도는 그 트램도 인기가 아주 만점이라고 합니다. 도전! 고문 아닌가요? 고문. 네. 돈 내고 그럴 수 사서 고생을 있겠네요. 하는데. 네. 아니, 그 생각만 해도 온몸이 정말 저릿저릿한데요.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어놓고 그냥 눈으로만 보기보다는 이렇게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해가 지고 이제 조명쇼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 무지개 빛깔로 막 해서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 관광객들이 이 풀샷을 다 담으려고 누워가지고 막 그래야겠네요. 네, 누워서 막 사진을 찍는 그 모습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리고 7위는 남경 그린랜드 금융센터였는데요. 중국의 1위 부동산 그룹인 그린랜드 그룹의 난징 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빌딩이라고 합니다. 좀 용이 승천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게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 승천 자체가 중국인들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승천을 하고 오래된 누각도 있고 바로 앞에 양쯔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언밸런스하면서도 조화스러운 이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중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빌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은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또 어느 지역의 랜드마크가 나올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랜드마크 탑10 6위부터 3위까지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 天津高银金融117大厦 천진 골딘 파이낸스 117 타워입니다. 중국의 금융회사인 골딘 파이낸스 그룹의 텐진 본사로 사용되고 있는 이 빌딩은요. 차이나 117 타워라는 별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117층으로 지어졌는데요. 와. 높이 579m에 위치한 이 전망대는요. 세계 최고 높이 전망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115층에 지어진 세계 최고 높이의 초호화 수영장도 화제입니다. 근데 이 115층의 수영장이라고 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벌칙 아닌가요? 이 정도는 뭐 거의 벌칙이죠. 이어서 5위는 베이징 중앙电视塔 북경 CCTV 타워입니다. 한국에 남산타워가 있다면 중국엔 CCTV 타워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피뢰침까지 합하면 405m 높이로 8개의 TV를 비롯한 10개의 방송 전파를 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10대 근대 건축물 중 최고로 꼽히는 CCTV 타워는 가장 높은 노천 전망대부터 실내 전망대, 레스토랑, 실내 전시실까지 4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4위는 상하이 관초金融中心 상해 세계 금융센터입니다. 이 건물이요 병따개 모양이기 때문에 병따개 빌딩, 오프너 빌딩, 그쵸? 네. 되게 재밌는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건물로 기록돼 있다고 해요. 높이만큼이나 전망대가 아주 유명한데요. 전망대는 94층, 97층, 그리고 100층 등 총 3곳에 위치해 있어서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관람하면 재미가 2배 아니고 3배가 있다고 합니다. 3위는 상하이 진마오 다샤, 상해 진마오 타워입니다. 진마오 타워는 높이 420m로 지상 88층, 지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국인들의 문화와 서양 건축 예술을 융합시켜 지은 빌딩이라고 표현됩니다. 진마오 타워의 외형은 뉴욕에 있을 법한 느낌이 드는 이 서양 고딕 빌딩의 느낌과 고급스러움이 가득 묻어있는 반면 내부는 중국 특유의 화려함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고급스러움을 내세워서일까요? 슬리퍼 착용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4위를 차지한 상해 세계금융센터 건물 모양이 아까 저희도 보면서 놀랐지만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별명처럼 진짜 병따개처럼 생겨서 또 특이함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세련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건물이랑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건물의 꼭대기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아주 많은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 빌딩은요, 1995년부터 일찍이 구상됐던 건물로 당시에는 프랑스 무역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착공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아 금융위기로 자금난에 빠졌고요. 아이고. 결국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5년 동안 쭉 폐건물 상태로 있다가요. 네. 이 2003년에 일본에서 롭본기 힐스 모리타워를 건설한 일본 기업이죠. 모리빌딩 컴퍼니가 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다시 나온 디자인 꼭대기에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라 동그라미 원의 형태로 뚫린 형태로 네. 디자인이 됐는데 이 일본 국기를 닮았다는 것 같다는 이 중국인들의 반발을 굉장히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그거 말 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 말대로라면 중국 상해 한가운데 일장기가 꽂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어도 좀 반발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최상층 디자인을 원형해서 다시 사다리꼴 모양으로 바꿔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냥 단순하게만 보였던 이 사다리꼴 모양에 굉장히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어진 만큼 지어질 당시에도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건물 바로 옆에 3위인 진마오 빌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마오라는 이름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찐마오는요. 찐은 황금할 때 금자예요. 그리고 마오자는 풀이 무성하다 할 때 그 무자예요. 그러니까 황금이 무성한, 돈이 무성한 건물이라는 진짜 뜻을 좋은 가지고 뜻이네요.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시장 개방, 그리고 자본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빠와 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네요. 네, 일성 완벽합니다. 네, 건축의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숫자 8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한 듯이 8이라는 숫자를 이 건물에 다 때려 넣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때려 넣었나요? 드는데 집어넣었죠? 네. 집어넣었다 정정을 하면서 층수도 아까 말했다시피 88층이고요. 높이와 너비의 비가 8대1, 와. 외곽 기둥이 8개, 완공일이 1998년 8월 8일일 와. 뿐만 아니라 대박이다. 이 건물 설계 공모전이 중국의 정치가인 덩 샤오핑이 88세가 되던 그 해에 열렸고요. 와. 건물의 주소도 88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소름. 그러니까요. 이게 작정하고 그렇네요. 넣었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빌딩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좀 걱정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단 2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뭘까? 저는 제가 아는 빌딩 하면은 동방명주 이거 하나였는데 아직 안 나온 걸 봐서는 1, 2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남규 씨가 마음껏 아는 척 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어서 순위 알아볼까요? 중국의 랜드마크 빌딩 탑 10 마지막 1위와 2위의 순위입니다. 1위 후보는 상해를 대표하는 건축물 투톱인데요. 첨단 도시 상해의 매력을 제대로 뽐내고 있는 동방명주,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죠. 상해타워입니다. 이 중 명예의 1위는 이는 어디죠? 바로 상하이 동방민주, 상해 동방명주입니다. 네, 오른 아는 채였어요. 네, 다른 높은 빌딩들도 많겠지만 동방명주야말로 상해를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높다란 기둥을 중심축으로 구슬 3개를 껴놓은 듯한 외형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동방명주는 미디어 그룹인 동방명주의 방송 수신탑으로 1994년 준공되었는데요. 상해에 도착해 동방명주를 보면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곤 합니다. 아, 이제 상해 갔네. 네. 그럴 수 있겠다. 야, 아쉽게 2위를 차지한 랜드마크는 상하이 중심다샤, 상해 타워입니다. 상해 세계 금융센터, 그리고 찐마오 타워, 또 동방명주 옆에 독보적으로 우뚝 솟아있는 빌딩인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마천루로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타워는 지상에서 꼭대기까지 꽈배기처럼 한 바퀴 비틀어 올라가는 특이한 형상으로 지어졌는데요. 바람에 의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가들의 고민 끝에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비튼 것이라고 하네요. 기상하는 용과도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 2, 3, 4위는 모두 상해에 있는 빌딩들이 차지했어요. 네. 근데 이 빌딩들이 전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와이탄 쪽에서 보면, 그 맞은편에서 보면 막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이렇게 건물을 봐야 하는, 네, 그 정도로 정말 하늘을 닿는 느낌이 아니라 하늘을 뚫을 기세로 고층 빌딩들이 막 이렇게 일렬로 병렬돼 있는 느낌이 네.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빌딩들이 막 지어지고 나서요. 상해를 우리가 경제도시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해를 경제도시라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게 도시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1위는 역시 동방명주가 차지를 했는데요. 중국인들도 이 동방명주를 중국의 최대 랜드마크로 생각하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에 살면 크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못 느끼긴 하지만 뭐 일반 건축물과 비교할 수 없는 또 상해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이고 네. 이 기능뿐 아니라 사실 경관으로 더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 또 이 상해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동방명주에서 안 찍은 분들도 없고 그 동방명주의 풀샷을 찍기 위해서 남자친구들이 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다 이렇게 어떻게든 나오려고 고생이 많으시죠? 이게 그러면 페이쌤이 네. 동방명주에 조금 요거를 제대로 알기 위한 비밀 스팟 같은 거 아시는 거 있으면 여기서 한번 공개해 오, 주시죠. 좋다. 네, 저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알려드리지 않는 천기 누설인데요. 알려주세요. 정말 보통은 유람선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그럼 황포라고 하는데 그 유람선은 딱 가면 여기가 유람선 타는 데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선착장이 딱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친구는 122yuan.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만 원 돈이 되는 좀 비싸요. 근데 그 아래에 조금 이렇게 허름하긴 하지만 그 로컬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있는데요. 이제 네. 그거를 중국어로는 룬뚜라고 해요. 그래서 수상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단돈 2원에 횡단을 할 수가 우와, 있어요. 대박.
근데 어차피 그 배 안에서 보는 거는 화려한 유람선이나 2원짜리 수상버스나 내 눈에 들어오는 외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룬뚜를 찾아보세요. 룬뚜. 네. 한번 타도 되겠다. 네. 타봐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동방명주 내부에도 즐길 거리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 상해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상해 역사박물관이나 또 게임시티, 실내 롤러코스터, 5D 영화관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중국 전역에 시공 중에 있고 또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건축물들이 많다고 하니까 몇 년 후에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순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대륙의 스케일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텐진 외국어대학교 안에 한번 가봐서 밥도 먹고 그럴 예정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이렇게 외국어대학교답게 여러 언어로 식당 근처에 이런 많은 물병들을 볼 수 있는데 건물이 되게 예쁘죠? 이런 학교였으면 공부할 만하겠는데요. 여기 학교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뭐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건물이 되게 예쁘죠?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캠퍼스 안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렇게 외국어대학교답게 여러 언어로 써진 글귀도 있고 안에 이렇게 나무들도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건물은 또한 중국 역사 이제 건축물 모두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주말이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여기도 진짜 건물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나무들 때문에 안 보이는데 나뭇잎 색깔도 형형색색이고 여기서 실제로 드라마도 많이 찍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학교였으면 공부할 만하겠는데요. 하긴 공부하는 별개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텐진 외국어대학교 이제 기숙사예요. 안에는 보통 4명이랑 같이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안에는 보이시나요? 저렇게 목욕바구니 들고 가는 사람들 안에는 그게 없어요. 목욕탕이 없어서 사람들은 따로 밖에서 목욕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공용이라고 하네요. 대신에 기숙사비는 뭐 1년에 진짜 한 100만 원 정도로 엄청 저렴해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데도 진짜 많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텐진 외국어대학교는 약간 이국적인 건축물로 정말 건물들이 다 예쁘고 또 외국 분위기가 훨씬 나는데요. 여기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과네요. 외국어대학교는 중국에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텐진이고 실제로 여기 안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조선어과인데 조선이라 함은 이제 북한이거든요. 근데 또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네요. 그 안에서는. 조선어과다 보니까 제주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보내기도 하고 북한으로 보내기도 한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북한에 가면은 이제 한국에 만약에 갔다 온 사람이면 북한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중국인이 이제 북한 가려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교 안쪽에 좀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식당 근처에 이런 많은 물병들을 볼 수 있는데
중국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물병 이용해서 뜨거운 물 따른 다음에 자기 기숙사로 가져가거나 학교 안에서 먹기도 해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학교 식당입니다. 전 여기에서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을 건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엄청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는 1층이고 간단한 만두나 이런 밥들도 많이 팔고 카드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데 스캔해서 셀프버거나 그런 거 이용해서도 먹을 수 있어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 그다음 이거는 파인애플이랑 같이 있는 탕수육. 이것도 진짜 맛있네요. 이거 똑같이. 이거 얼마였나요? 大概63. 63. 만 원? 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여기는 학교 밖인데요. 네. 밖에서 보는 학교 건물입니다. 여기는 지금 시내에 있는 본교로서 텐진여고대학교는 텐진이 외곽에 하나가 더 있어요. 2개 캠퍼스로 나뉩니다. 그중 오늘 본 데는 이렇게 시내 중심에 있는 구역으로 건물이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뵐게요. 안녕.